경기도의 정책을 발굴하는 경기도 의원과 함께 지역 현안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정책 다이얼로그. 안녕하세요. 김현욱입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민이자 경기도를 사랑하는 아나운서 정세민입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제가 더 사랑해요. 이제 경기도에 살고 계시니까. 네. 자, 오늘은요, 이 경기도의 노동자와 장애인을 대표해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선영 그리고 박재영 의원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한 분 한 분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선영아 사랑의 김선영입니다. 성함만 듣고는 여성 의원이신 줄 알았어요. 보편적으로 그렇게들 많이들 네, 인식하고 그런 있습니다. 얘기 많이 하시죠. 네. 예. 그리고 박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수원방송 정책 다이얼로그 시청자 여러분, 경기도의 보호목전에 소속 사랑의 하트 박재영 의원입니다. 네. 뭐 불편하지 않으세요, 박 의원님? 지금 좀 몸이 좀 불편하신데 네. 목발을 옆에 이제 놓고 네. 계셔가지고 네. 괜찮으시죠? 네, 예, 좋습니다. 의자가 좀 불편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네. 괜찮습니다. 네. 오늘 정말 그 사랑이 가득한 스튜디오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경기대학교 자치법 전문가 과정 주임 교수 박형규 교수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아, 저는 교수님 오실 때마다 이 패션이 기대되는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중조문을 멋지게 쓰고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원방송 시청자 여러분, 오늘 꼭 이 방송도 잘 시청하시고요. 향후에도 많이 시청해 주셔서 경기도로 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자, 오늘 모신 두 분은 이제 비례대표로 경기도 의회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인사하실 때도 두 분의 그 표정이나 이 제스처를 보셨을 텐데 굉장히 발랄하시고 네. 유머러스하시고 이제 이런 느낌입니다. 저희도 녹화 들어오기 전에 계속해서 김선영 의원님은 농담을 던지시더라고요. 굉장히 친근한 분이신데 의회 내에서도 의정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시는 걸로 유명하시더라고요. 지난 3년간의 의정 활동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신다면 어떠셨어요? 소회가? 네, 저는 계속해서 이제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지금 상임위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네네. 사실 뭐 제가 그 경제의 주체인 기업과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실 젊음을 다 바쳤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이제 기업인이나 또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조례를 좀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네네네. 우리 박 의원님은요? 장애인 복지를 그러니까 경기도의 전체적인 복지는 장애인 복지가 기준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유니버설 디자인을 접목한 편의시설 및 건축물이 되어야 모든 도민들이 편리하게 또 생활한다라는 일념하에 그렇게 전파하면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이 제정하신 조례와 의정 활동 이야기까지 정말 많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이 경기도의회 의정 정책 추진단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김선영 의원님이 소개 좀 해주세요. 예, 경기도 의정정책 추진단은요, 그 경기도에 있는 31개 시군의 그 의제도를 좀 발굴해서 경기도가 31개 시군과 협력해서 어떤 부분으로 어떻게 정책으로 입안을 하느냐 이런 부분을 갖고 논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지금 경기도의회에서는 양당에서 4명씩 이렇게 해갖고 8명이 지금 의제를 발굴하는 부분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31개 시군을 직접 방문해서 네네. 또 현안을 좀 논의하는 이런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31개 시군이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역구는 뭐 거기 계시니까 네네. 여러 가지 얘기들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을 텐데 31개 시군을 직접 가서 방문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물리적으로도 힘든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하루에 한 시군만 가더라도 한 달 걸리잖아요.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는 네. 31개 시군에 네. 도의원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있으시죠. 그래서 도의원들한테 정책에 대한 부분들 의제를 좀 받고요. 네, 간접적으로 또, 이제 들으시고. 31개 시군한테
네. 또 자료를 요청해서 현안 문제 있는 부분들에 대한 네. 것을 의견을 수렴해서 네. 그 부분을 갖고 경기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 또 어떻게 하면 이 부분들을 좀 풀어갈 수 있느냐를 논의하는 그런 부분이 지금 의정정책 추진단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무턱대고 가는 건 아니네요, 그죠? 네, 비효율적이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 서류를 받아보고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가서 직접 봐야 될 사항들이 있다 하면 이제 직접 네, 가서 눈으로 보고 파악하고 이제 이런 순서가 되겠네요. 예, 어떻게 보면. 네. 경기도의 의장님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해서 추진단장 양당 한 분씩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추진위원들 이제 6명, 3명씩 해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광주를 오신다 네네. 그래 방문한다 그러면은 광주시장이나 부시장 그다음에 그 국장님들과 과장님들이 같이 배석을 해서 그 현안에 대한 부분들을 좀 청취하고 또 경기도에서 대답을 줄 수 있는 이런 형식을 좀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 어떤 과정이 되는지 이제 대충 좀 감이 잡힙니다. 네. 박재현 의원님께서는 어떠신가요? 네, 전반기에 저는 이제 의정추진단이 아니었고요. 네. 또 비례대표로서 저도 공약이 있었고 또 선출직 도의원들도 각 지역에서 공약이 있었기 때문에 공약에서 선출되셨는데 네. 그 공약사항이 과연 그 시군에서 실천되고 있는지 또 그 공약이 이행되고 있는지 이러한 점을 직접 현장을 찾아서 그 직접 확인하고 또 그 아까 김선영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의 그 지자체 담당 부서와의 어떤 협업을 통해서 그런 이제 도의원들의 공약이 실천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내용이 주 목적이 아닌가. 또 그게 또 가장 또 도의원으로서 네. 또 지역에서 활동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중요한 기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게 네. 우리가 이제 공약을 남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키지 못할 것 같은데도 남발하는 경우. 네, 네. 당선되기 위한 목적으로 뭐 이런 경우도 간혹 있다는 네. 얘기를 들어서 그럴 때는 이게 공공적인 약속이 아니라 네. 빌공짜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신 분들도 간혹 네. 있던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약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이제 모니터링을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구성단이 추진단은 이제 양당에서 추천받아 갖고 네네. 그 영향력 있는 또 선수 높으신 분이 단장이 되고 양당에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의원들이 그 공약사항이 집행부하고 정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활동해주는 그런 의미가 크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또 역할이다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예. 그러네요. 의정정책 추진단이 있어서 시군 현황을 현장에서 좀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은데 네. 박 교수님께서는 의정정책 추진단 좀 어떻게 보시나요? 줄이면은 뭐라고 합니까? 의추단이라고 하나요? 의추단? 보통 줄임말 많이 쓰잖아요. 네. 의추단이라고 합니까? 오. 오, 제가 맞췄네요. 네. 예. 예. 그 전국에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네. 그 중에서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를 선도하는 곳 중에 한 곳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정추진단도 전국 최초로 만든 제도이고요. 쉽지 않은 제도입니다. 어찌 보면 쉬울 것 같지만 아주 쉽지 않은 제도를 경기도에 제출했고 그 중심에 이 두 분 의원님이 계시는데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향후에 경기도민들은 그나마 이런 공약사항 아까 우리 아나운서님 말씀 두 분이 하셨지만 공약사항 같은 빌공짜를 많이 하는데 그런 거를 빌공짜가 아닌 그 채워지는 어떤 도민을 위한 어떤 공약을 할 수 있는 의정추진단의 역할이 크게 기대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향후에도 좋은 성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 녹화 이후에 지방 내려갔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얘기하셨어요? 합니다.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네. 저희 얘기 하셨어요? 신안의 영광군의회도 강의하고 왔고요. 네. 내일 모레는 경북도의회 강의합니다. 네, 그리고 네. 또 그다음 의령군의회. 그래서 전남도의회까지 지금 한 1, 2주 사이에 계속 나가는데요. 네. 이 수원방송 나가서 이 조례 그 네. 활동하고 있고 뭐랄까요 새로운 아이디어 예. 이런 오늘 이거 처음 봤거든요. 예. 그래서 내일 모레 가면 이 강의를 하고 수원방송 김현우 아나운서가 네. 그 두 분 네. 홍보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네요. 1% 업그레이드. 올라갔을 겁니다. 시청. 아, 예, 예. 와,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홍보대사세요. 그러니까요. 아니 저희 오늘 방송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의정정책 추진단, 의추단 네. 지금 공약이 잘 이루어지는지 살펴보신다고 하셨잖아요. 의원님들이 가시면 좀 긴장도 하겠어요? 어떤가요 분위기가, 의원님? 일단은 31개 시군에서는 네. 긴장보다는 환영하는 그런 인사를 많이 듣거든요. 왜냐하면은 31개 시군하고 경기도하고의 소통도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도의원들이 갖고 있는 현안의 문제, 31그 시군을 통해서 또 우리 의추단과의 정담회를 통해서 그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의회 차원에서 검토되고 또 종료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한 안타까운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결론적으로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이래서 실질적으로 그 개선 방향을 내주고 또 그 민원이나 아니면 수건 그 의제를 좀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의추단에서 모색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안에 대한 부분이 지금 당장 해결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정책적으로 현안들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또 어떤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에 대한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서 의추단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이런 경우는 없으세요 혹시? 뭐 우스갯소리입니다만 네네. 그 의원님이 이제 가셨을 경우에 지역구는 다 의원님 아시겠지만 모르는 데 갔을 경우에 김선영 의원님은 언제 오세요? 보편적으로 여성 의원이신 줄 알고. 근데 이제 여성이든 남성이든 상관없이 그러니까. 경기도의회 의원 누구 이렇게 되기 때문에요. 현장에 보편적으로 이제 공직에 계신 분들은 보편적으로 이제 누가 온다라고 그러면 사전에 어떤 분이 이제 확인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좀 그러니까 없습니다. 성함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농담을 좀 드려봤습니다. 예. 반기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깜짝 이제 놀라죠. 자, 의추단이 앞으로 후반기 의회가 끝나는 날까지 활동하시게 네. 되는데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번에 박지원 의원님 네, 말씀해 박지원 주시죠. 의원님께서. 예. 저희 그 경기도의회 의정 추진단은 후반기 도정에도 계속 의정 방향을 선다하기 위해 몇 가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질문하실 줄 알고 준비 좀 해왔습니다. 소개해드리려고요. 네. 민생 및 교육 분야 지역 현안 자료를 저희가 또 분석을 할 예정이고요. 또 시 군별 정책 간담회를 계속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 정책 제안 자료집을 올해 8월까지 예정을 해서 이제 계획하고 있고요. 또 우수 정책 사례 공유를 위한 정책 분석 보고서 발간을 올해 12월까지 예정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제도와 성과 공유를 위한 의정 정책 백서를 최종적으로 발간할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이걸 통해서 지역에 도움이 되는 그런 우리 도의원들이 되고 또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도의원들이 되고자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작년 전반기에도 제가 한번 참석을 해봤는데요. 긴장은 저희가 됩니다. 아, 오히려. 왜냐하면은 이 현안 공약이 다 예산을 수반하는 그런 지역인데 지자체의 예산에 대한 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더 긴장이 되고 또 오히려 또 그 에너지를 들이면서 좀 더 격려하면서 독려해갖고 공감을 얻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또 경기도에서 많은 부분들이 좀 지원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경기도 지원을 많이 바라도록 또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네네네. 이상으로 혹시 뭐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김 의원님도 추가적으로 갖고 계신 계획 더 있으신가요? 일단 의정정책 추진단이 어떻든 잘 연착륙할 수 있게끔 작년에도 좀 그 결과가 상당히 좋았는데 올해도 어떻든 뭐 옆에 계신 우리 박재영 의원님과 제가 의정정책 추진단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니 전임 선배들이 했었던 부분들 못지않게 일정 부분 실적이 남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 의정 백서가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활동했었던 내용들을 계속 이어져서 나오고 또 과거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게끔 좀 충실히 좀 임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해봅니다. 네네. 자, 나중에 이제 정책 자료집이 발간이 되면 저희 정책 다이얼로그에서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꼭 좀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자, 이번에는요, 노동자와 장애인을 대표해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두 분이 제11대 의회에서 제정한 조례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세민 아나운서가 조례 브리핑 준비하셨다고요? 네, 두 분의 조례를 간단하게 브리핑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재용 의원님이 제정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 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살펴보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 영상 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 영상 해설을 활성화해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와 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 경기도는 현장 영상 해설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게 되고 현장 영상 해설 지원을 위한 시설이나 설치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특히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에 현장 영상 해설 전문 인력을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네.
자, 저도 행사를 굉장히 많이 다니는 편인데요. 사실 현장에 가면 수호하시는 분이 계시긴 계십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현장 영상으로는 송출이 안 되기 때문에 앞에 계신 분들만 거의 보일 정도거든요. 맞아요. 이분의 수호 자체가. 그래서 아마 이거를 제정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때요? 수호는 이제 농아인, 예. 우리 청각 장애인이라고 하는데 네네네. 이제 농아인들을 위한 의사소통이고요. 예. 제가 한 부분은 이제 시각 장애인들이 관광지나 네네네. 또 행사 참여할 때 네. 보지를 못하니까 대화 음성으로서만 현장 분위기를 이해하게 돼요. 그러니까 상호 반대적인 감정을 갖게 될 수가 있어요. 예. 슬픈 분위기인데 말 자체로만 들었을 때는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으로 오해할 수 있고 네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관광지를 다녔을 때 듣는 해설사의 그 음성만 듣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모르기 때문에 또 어떤 행사에서 시각장애인들이 참석을 했는데 어떤 진행하는 아나운서들의 네. 사회자들이 진행하는 내용만 듣기 때문에 현장 분위기를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용 부스를 마련해서 그 안에서 그 영상 해설사가 예. 거기 거기에서 이제 그 분위기를 지금은 슬픈 분위기 나 이렇게 그 부스에서 이야기를 하면 시각장애인들이 요청하면 이제 헤드셋을 착용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진행자가 진행하는 메인 네. 목소리는 듣고 네. 그다음에 현장 해설사가 현재의 그 상황 분위기를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설명해주는군요.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TV에 시각장애인 TV에서 나오듯이 예. 어두운 분위기, 예. 또 슬픈 마음, 예. 또 슬픈 표정, 예. 또 어디는 울고 있는 예. 또 이러한 또 기쁨의 소리 이런 거를 현장 해설사가 분위기를 얘기해 주면 시각장애인들이 그걸 이해하는 현장을 이해하는 그러한 의사소통의 기구입니다. 그리고 저도 오해를 했네요. 네. 저는 이제 모든 그 장애인들을 위한 건 줄 알았더니 요거는 시각장애만을 위한 네, 특화된 네. 그런 네. 조례네요. 네.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저희도 OTT 같은 거 네. 보면 네, 네. 그 밑에 네. 바람 소리 들린다. 네, 네, 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런 분위기입니다. 뭐 밝은 음악 등장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설이 나오거든요. 네. 네, 우리는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근데 근데- 그런 식으로 분위기를 네. 전체적으로 전달해 준다는 거죠. 굉장히 유용하겠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는 일부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 경기도는 아직 그런 내용이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시각장애인들이 한 4만 3천 명 정도로 파악이 되는데 이분들이 소극적인 사회 참여가 되는 거죠. 네네. 시각장애인들은 또 누구 도움으로 인해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옆에 도움하는 분들이 이동에만 이제 신경 쓰실 뿐이지 이런 분위기 상황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이 같은 권리를 이렇게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좀 집행부를 설득하고 또 정윤경 우리 부의장님이 많이 이거를 이제 추진하셨다가 이제 제가 장애인 당사자이기 때문에 저한테 이렇게 이름해줘갖고 제가 또 많이 이렇게 서명을 받아서 이렇게 지금 조례를 좀 만들었습니다. 네, 이제 이런 경우네요. 지금도 박재영 의원님께서 이 조례에 대해서 해설하시면서 오른손에 펜을 드시고 손짓을 하시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다. 예, 이렇게 네, 네. 만면에 미소를 띠며 네, 웃으면서 네. 조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예, 계십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렇잖아요. 말은 예. 말은 감정이 실리기가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예, 이런 예. 미소라든가 예. 얼굴 표정 예. 이런 것도 전달해 주는 거가 예. 시각장애인분들은 얼마나 그 어떤 좀 그런 같은 사람으로서 좀 더 권리를 갖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엄청난 그 기대 효과가 있겠는데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기대하시는 게 있으시겠어요? 네, 네. 예. 벌써 시각장애인분들한테 감사하다는 인사 많이 받고 있고요. 또 전국 최초다 보니까 또 경기도에서부터 선도가 되면 다른 지역에 또 광역 시도에 많이 또 전파가 될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박 교수님 계시지만 네. 저는 너무 뿌듯한 게 우리 경기도에서 다 처음 시행하고 나서 전국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쭉쭉 예. 뻗어나가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시각장애인들의 사회적 참여를 넓힐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조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박형규 교수님 지금 조례 살펴보셨는데 좀 어떠셨나요? 네, 아주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앞전주 녹화할 때 사실 그 시각장애인협회하고 파주에 있는 점자 책자 출판하는 회사하고 MOU 체결해 줬어요. 뭐 때문에 그랬냐면 그 점자를 말을 하면 바로 이를 녹화하면 바로 점자로 나갑니다. 그래서 출판이 되는 시스템인데 네. 그거를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점자 말하면 바로 녹화해서 점자 출판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해서 MOU를 체결해 줬고 지금 엊그저께 우리 박정호님하고도 같이 했고 김재원 의원님이랑 했는데 고리분둔 해서 이제 거기에
또 뭐 발표했으면 아까 OTP 말씀하셨지만은 장애인 눈둔 장애인들도 있고 일반 장애인 운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그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우리 의원님이 중요한 역할을 하셨다고 보고 있고요. 매우 인상 깊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월에는 한일 포럼도 하는데 네. 지금 여기서 오늘 이거 들었지만은 수원 방송과 또는 그 이 의원님과 함께 네. 할 역할을 또 하나 저도 많이 배웠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9월에 한일 포럼 할 때도 한번 역할할 수 있게끔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의원님께서 하신 조례 중에 현장 영상에서는 개념 자체가 아직 전국적으로 뭐 보편화되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조례를 제도했다는 점은 상당히 의미 있는 장애인들에게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사한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가 있는데요. 서울시 조례는 일반적인 문화 향유를 보장하는 수준이고 우리 박 의원님의 조례는 공공행사 현장에서 시각적 정보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했다는 점에서 훨씬 진보한 조례라고 평가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인력 배치를 조례에 명시한 점은 실제 집행 가능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생각되고요. 조례가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향후에 장애인들을 위해서 큰 지침 안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주 훌륭한 조례라 생각합니다. 네. 자, 박형규 교수님께서 뭐 어마어마하게 네. 의미를 부여주셨습니다. 예. 중정을모를 쓰신 박형규 교수님께서 이 조례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의미를 부여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아니,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조례가 명백하고 클리어하네요. 무슨 네. 내용인지가 딱 뒤에 들어와요. 예, 맞아요. 어떤 내용인지가 너무 잘 들었고요. 자, 이번에는 김선영 의원님이 제정하신 조례를 브리핑해 보겠습니다. 네, 김선영 의원님의 조례는 외국인 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는 외국인 노동자의 쉼터 지원 사업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통해 노동 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조례에는 외국인 노동자 쉼터의 임시 거주 생활 공간, 법률 상담, 휴식 및 소통 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명시했고요. 재정 지원을 통해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저 경기도에 외국인 노동자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억에 안산인가요? 거기서 전국에 있는 그 외국인 노동자들 뭐 노래자랑 대회 이런 것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오. 그만큼 이제 경기도에 희한하게 또 많이 이렇게 모여 계신데 그분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조례일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외국에서 오신 분들하고 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가 돼버렸잖아요. 외국인 노동자 쉼터에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하긴 한데 특별히 또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오랫동안 노동조합 활동을 좀 했고요. 아, 네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일하는 사람이 좀 존중받고 또 일한 만큼의 대우를 받는 그런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졌고요. 네. 특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60년, 70년대 우리 아버님 세대들이 소위 얘기하는 베이비부모 세대 1세대들이 외국에 나가서 경제활동을 했었던 부분을 좀 많이 생각하게 되고요. 네. 특히 이제 우리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일반이나 기업에서 농가에서 고용노동부한테 외국인 인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고용노동부에서 법무부를 통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 정부한테 이러이러한 인력이 필요하다. 뭐 H라인이라든가 E라인이나 H2 비자를 요구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들어오는 외국인 노동자는 의식주를 다 기업이 부담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부담을 하는데 네.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의도치 않게 뭐 폐업을 하거나 부도가 나게 되면은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갈 곳을 잃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보통 1개월 이내에 다른 취업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게 되면 3개월 내에서는 강제 추방이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근데 그 3개월 동안에 의도하지 않았었던 때에 내가 일자리를 잃으면은 본인의 기책 사유가 아님에도 일자리를 잃게 되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근데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 정부한테 요청해서 들어온 우리 외국인 노동자들을 예. 사실 정부가 내몰라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방치하는 거죠. 예. 그런데 그 부분을 좀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은 최소한 먹을 거, 입을 거, 의식주를 해결해 줘야지만이 한 달이든 3개월 이내에 다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할 수 있거나 재취업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2020년도인가요? 포천의 비닐하우스 같은 데서 화재가 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사망하고 다치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못하는 부분들 그래도 경기도가 이거는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그 쉼터 조례를 좀 제정했고요. 어떻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어떻든 경제 12국으로서 우리 자부심을 갖고 외국인 노동자들도 우리나라 내국인 노동자들과 똑같은 그런 조건을 좀 근로 조건을 좀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이제 쉼터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실업을 하게 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실업급여라는 게 나와서 맞습니다. 예, 어떻게 좀 연장할 수 있도록, 연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네네. 외국인에 대한 건 전혀 없다. 예, 예. 그런 의미에서 실질적인 좀 도움을 주자 이런 내용이신 것 같은데 네네. 이게 이제 보니까 작년 4월에 제정이 됐더라고요. 네네. 1년이 지났습니다. 예, 예.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조례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아직은 제가 조례 제정했었던 그 목적만큼은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경기도가 쉼터를 좀 직접 네. 건축을 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좀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 어떤 교육을 받고 이런 거를 주거 환경을 좀 으로서의 역할을 했으면 좋은데 네. 경기도가 워낙 넓다 보니까는 그렇죠. 사실 어느 한 곳에다가 그걸 지어서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정부에서 조금 하는 데가 있는데 보편적으로 이 외국인 노동자 쉼터는 보통 종교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쉼터를 건립할 수 없다고 그러면은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쉼터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좀 도와주는 그런 NGO 세력들한 그 단체한테 종교단체에게 서포트를. 일정 네. 부분의 그 네. 지원을 하자 네. 이런 의미로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네. 결론적으로 주거 공간에 대한 그 환경 개선, 네. 그다음에 이제 안전 시설 좀 확보해주는 그런 사업에 좀 계속 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네. 또 이제 작년부터 이제 그 주 부식에 대한 지원도 좀 할 수 있는 음식. 그런 예. 재료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이제 걷는 입장이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이제 쉼터가 조성이 돼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걱정 없이 재취업을 하고 또 교육을 받고 이럴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드는 게 좀 중요하다. 아무튼 우리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른 뭐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데 경기도의회에서 네. 제 역할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김 의원님께서는 만족을 못 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첫걸음을 뗐다는 게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한국 사회가 저출생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또 네. 외국인 노동자들이 산업 발전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꼭 그렇죠. 필요한 조례 같은데 네. 박 교수님은 좀 어떻게 살펴보셨나요? 네, 오늘 우리 의원님들도 설명하셨지만 두 분 아나운서께서 저출산 고령사에 말씀하셨듯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다문화, 이제는 단일 민족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다문화까지 포용하는 사회가 돼야 될 상황인데 우리 김선영 의원님께서 외국인 노동자라는 정책 사학들의 쉼터라는 공간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포함했다는 점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상당히 중요하게 잘 조례를 만드셨는데요. 단순한 복지 조례를 넘어서 생활기반 제공하고 법률 상담이라든지 심리치료, 통번역 등을 포함시킨 통합지원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나 인천시 같은 대도시에서도 외국인 주민 조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대부분이 센터 설립이라든지 상담 서비스에 그치는데 우리 의원님의 조례는 공간, 서비스, 이타 운영을 통합적으로 규정해서 그 실행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점은 조례의 이타 운영 주체의 전문성을 명시해서 공공성과 효율성의 균형을 맞췄다는 점인데요. 이거는 우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봉합적 사회 문제에 접근할 때 가장 중요한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향후에 그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정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저출산 고령사에 있어서도 외국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더불어살아갈 시대에 있어서 이 조례를 통해서 실천된다면 향후에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
긍정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의 밑받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정말 훌륭한 조례인 만큼 실행까지 쭉 잘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자세히 소개해드린 두 조례 말고도 두 분이 제정하신 조례가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박지용 의원님 좀 더 소개해 주세요. 네. 우선 제가 대표적으로 전국 최초로 조례가 제정된 내용이 경기도 장애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입니다. 네네. 2023년도에 조례 제정이 되었는데 처음에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회생활하기 힘든 그런 분들을 이제 기회소득을 드리면서 가까운 곳으로 나갈 수 있게끔 5만 사회적으로 원씩 참여할 수 있도록. 일단 최소한의 5만 원의 이제 수당을 월 5만 원 주면서 유도할 수 있게끔 해서 모집을 했는데 원래는 2천 명에 대한 예산으로 모집을 했는데 9,700명이 모집이 거의 10,000 명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뜨겁네요. 좀 추가 경쟁을 통해 가지고 네. 5천 명을 더 추가를 해서 7천 명에게 월 5만 원씩 해서 이제 스마트워치 착용해서 활동하는 거 예. 기록하게 하고 일주일에 2번 정도 하게 되면 활동하는 예. 그런 내용을 이제 기록하게 해서 이제 사회 참여를 유도했고요. 그래서 그게 또 24년도에는 100억이 또 예산 확보가 돼갖고 6월 7월부터는 10만 원씩 만 명에게 이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예, 요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엄청 많았네요. 네네. 그래서 이 조례가 전국 최초인데 전라북도 의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토론회 초대를 받아서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경기도의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을 제가 주제 발표해갖고 전라북도에서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실행하고 있습니다. 예, 25년도에 예,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경기도 조례가 수출 1호 조례가 아닐까 와.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욱더 기쁘고 무엇보다도 중위 120% 이하에 있는 활동하는 장애인들도 기회소득 수당을 받으면서 사회 참여에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내용의 조례가 있고요. 네. 최근에 이제 개정된 조례 개정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나라 언어가 국어와 수어가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초반에 말씀하신 대로 수어도 우리나라 언어로 인정이 됐는데 그 언어가 인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수어가 많이 통용화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 의회에서부터 국기에 대한 경례, 항상 본회의 첫날 국민회를 하는데 네. 국기에 대한 경례가 영상으로 태극기만 비춰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네. 우리 장애인들과 또 같이 함께 가까운 우리 이제 기구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한 개정을 해서 그 국기에 대한 경례만큼은 수어 통역이 들어가 있는 영상을 사용하자. 녹화를 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그 띄우자. 보고되고 있어요. 그게 보고돼 있어서 그 영상 안에 수어 통역사가 수어를 직접 하면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수어를 하고 있어요. 그런 그 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상을 보급해갖고 경기도 의회부터 지금 하고 있고요. 지난해부터 그리고 또 조례에다가는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모든 행사는 꼭 영상 그 국민회를 사용할 때 꼭 수어가 통용돼 있는 그런 그 국민회를 사용해야지만 청각장애 우리가 얘기하는 청각장애 농아인들도 국민회에 참여해 정말 권리를 갖고 또 한 사람의 의무로서 권리로서 당당하게 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이기 때문에 그것도 전국 최초의 조례 제정이기 때문에 우리 농아인 분들이 굉장히 또 고마워하고 또 경기도 의회에 감사함을 많이 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국 최초를 2개나 지금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예. 자, 김 의원님도 지시면 안 되죠. 제가 뭐 경쟁을 부추기는 건 아닙니다만. 자랑을 마음껏 하셔도 됩니다, 김 의원님. 예, 저도 11대 이제 경기도 의회에 들어오면서 네. 제가 전체적으로 7건의 조례 개정과 제정을 했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제가 제정이 이제 한 3건, 그다음에 개정이 전부 개정안, 그다음에 건의안 이렇게 해서 7건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장 먼저 11대 의회에 들어와서 했던 부분이 이제 경기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 조례안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산업이 뿐만 아니라 글로벌 산업들이 급격하게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면 전통 사업, 3차 산업을 하던 우리 기업인들이나 노동자들은 이 시대 상황이 바뀌면서 급변하는 이 환경에 적응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은 또 그 산업이 없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업들은 또 생각지 않았던 그런 산업들이 또 이렇게 다시
생기게 되고 네네. 그렇다면 전통 사업을 했던 사람들이 시대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환을 할 수 있는 우리 일하는 사람들은 일하는 사람대로 업종 전환이 돼야 될 거고 네네. 기업은 기업대로 업종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빨리 이제 적응을 그렇습니다. 네. 대기업들은 스스로 4차 산업으로 전환되는 부분을 주도하는데 소기업들이나 중소기업들은 사실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경기도에서 그 역할을 일정 부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재정 조례로 산업 구조 전환에 따른 그 노동 전환 지원 조례를 좀 만들게 됐고요. 그 다음에는 노포 브랜드 육성을 위한 경기도 소상공인들을 위한 가치 가게. 우리가 이제 가치 가게는 이제 함께 가자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예. 또 가치 있는 그런 소상공인을 표현하기 위해서 가치 가게라는 그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우리가 집행부 경기도에서 뭐 명품 점포 뭐 여러 가지 그 이름을 붙이는 그런 그 소상공인들 브랜드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뭐 한 3, 4년 하다가 또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는 그래서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했더니 그 법률적 근거가 없는 거예요. 조례 규정이에요. 네. 그래서 경기도만의 어떤 그런 소상공인 브랜드를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가치 가게라는 그 조례를 만들게 됐는데요. 우리가 100년 가게라고 있습니다. 있죠. 예. 중앙에서 하고 있는. 네네네. 근데 그게 업력이 30년 이상입니다. 그러면 사실 30년 이상 되면은 뭐 중소기업, 대기업 정도는 아니면 중소기업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공인들과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상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치 가게를 조례를 만들면서 어떻든 경기도가 인정하는 그런 소상공인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공신력을 좀 주고 또 그 업종에 또 오랫동안 몸담고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또 자부심과 긍지를 줄 수 있는 이런 그 법률적 근거를 좀 만들자. 그래서 경기도에서 가치 가게 조례를 좀 제정했었던 이런 부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제정 조례로서 그런 부분을 갖고 있고요. 네네. 어떻든 소상공인들한테 어떠한 그 힘을 줄 수 있고 용기를 줄 수 있는 네네. 그런 부분들을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좀 그래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싶어서 네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례를 좀 만들게 됐습니다. 아유, 예, 네. 두 분이 뭐 조례를 굉장히 꼼꼼하게 잘 만드시네요. 그러니까요. 예. 훌륭한 조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앞으로 계획도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네. 박 의원님 어떤 게 있을까요? 좀 뭐 추가적으로 어떤 게 있을지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우리 정치인들이 존경하는 경기도에서 존경하는 1,410만 경기도민이라고 이렇게 첫인사를 합니다. 그 1,410만에 포함돼야 되는 분들이 장애인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참여하고 싶어도 소외되고 있는 분들이 발굴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요번에 제가 중증, 중복, 뇌병변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라는 내용으로 전시를 또 경기도의회 로비에서 직접 3일간 전시를 하는데 같이 도와드렸고요. 그분들은 중증, 중복을 갖고 있는 자녀가 교육서부터 생활서부터 다 케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가정이 힘들어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 좀 더 우리가 많이 필요로 하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네네. 그분들을 위한 이해, 일단 이해가 있어야 되고 네. 거기에 대한 공감을 해서 그 가족이 정말 경기도민으로서 생활하는 데 어려움을 좀 도와줄 수 있는 네. 그런 지원에 대한 조례를 꼭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김 의원님께서는요? 제가 지금 대표 발의 지금 입법이 예고된 게 6월 달에 있을 384회 정례에 지금 상정 예정인데요. 그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에 대한 일부 개정안입니다. 오늘도 뭐 좋지 않은 뉴스를 이천에서 뭐 화재 사고가 있었다라는 예. 좋지 않은 소식을 들었습니다만은 산업재해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그 사업장, 그다음에 우리 노동자와 도민들에게 그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 보건을 위해서 그 물품을 지금 지원하는 네. 이런 조례에 대한 부분을 좀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그런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조례 규정, 법률적 근거가 없어갖고 그런 부분들을 좀 해서 상시적으로 늘 지속적으로 좀 지원해서 산업재해를 좀 예방하고 보건 환경을 좀 개선하는 이런 역할을 좀 하기 위해서 네네. 지금 당장은 어떤 조례가
좀 상임위하고 본회의가 통과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좀 다하는 게 지금 당장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야, 두 분 다 쉼이 없으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꾸준하게 계속해서 달리시는 것 같습니다. 자, 노동자와 장애인 정책에 관심이 많으신 두 의원님, 김선영 의원님, 박주영 의원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금처럼 더 열정적으로 조례 제정에 힘써주시길 응원하고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11대 경기도 의원 임기가 1년여 남짓 남아있는데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요? 뭐 앞으로 뭐 조례도 계속 또 발굴하셔야 되고 만드셔야 되는데 그 외에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부터 이번에 말씀해 주실까요? 제가 이제 경기도의 경제노동위원회에 있다 보니까요. 네. 어떤 사회적 약자, 그다음에 소상공인, 그다음에 우리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기업을 해는 기업인들에게 균형 있는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남은 1년 동안에 우리 일하는 사람들의 권익을 좀 보호하고 또 소상공인들이 자유롭게 또 멋지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좀 지원하는 역할을 좀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어떻든 경제 주체인 우리 일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기업인들, 소상공인들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경기도가 되기를 희망을 하고요. 또 아울러 안전한 경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전 열심히 중요하죠. 일하다가 또 열심히 일하고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귀가할 수 있는 안전한 경기도가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박 의원님. 3년 동안 정말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과 또 자립을 위해 정말 3년간 열심히 했다고 또 저 스스로 자부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또 성과를 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올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꼭 새로운 것보다는 있는 거를 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특히 우리 장애인들에게 제가 기댈 수 있는 또 제가 또 우리 장애인들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서로 기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소통의 마중물 역할을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좋은 사회 또 함께 살아가는 그런 우리 장애인들 같이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외되어 있는 분들을 더 많이 챙기시겠다는 네. 예, 그런 각오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두 분의 의정 활동 앞으로도 계속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박 교수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오늘 어떠셨어요, 소감? 네, 감사합니다. 네. 경기도에 30년 근무하면서 가급적이면 그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그 역사를 새로 쓰려고 노력 많이 했던 사람 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오늘 의원님들 두 분이 아주 뜻깊은 조례를 제정을 해서 경기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우리가 언론 방송의 기능이 보도 기능, 홍보 기능, 계도 기능이 있다면 우리 지금 오늘 이 프로그램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조례 소개 프로그램이 아니라 지방자치 역사를 새로 쓰는 또는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두 분 아나운서께서도 그런 역사를 새로 쓰는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제안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하나 제안 드린다면 네. 이 조례 나가고 나서 현장 이 조례에 대한 지금 말하면 애국인 노동자 나오면 애국인 노동자 생활하는 장면을 한두 컷이라도 넣어준다든지 또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조례의 그 방송 태극기나 그 자막 나간다든지 시청극장인들 할 때 그런 것도 한번 넣어놓으시면 이 조례가 그런 역할을 했구나라고 했을 때 좀 더 생생하고 도민들에게 와닿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너무 훌륭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저희도 또 감사드리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오늘 두 분께서는 이제 오늘 정책 다이얼로그 3번째 시간에 참여를 해주셨거든요. 어떻게 편안하셨습니까? 괜찮으셨어요? 네, 예, 저희 정책 다이얼로그가 꼭 필요한 프로다라고 다른 의원님께도 적극적으로 좀 홍보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저부터까요? 네, 박 의원님부터. 우선 정책 다이얼로그 김현욱 아나운서님과 네. 정세민아 그 아나운서님께서 롱런하시고 이 프로가 계속 지속적으로 예. 좀 이렇게 발전해서 많은 그 영향을 끼쳐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욕심 없습니다. 한 10년만 하려고요. 네, 10년 기원합니다. 네, 기원하고요. 최근 경기 침체와 또 정치 혼란 속에서 좀 사회적 약자들이 삶이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정치가 본인 역할 다하고 또 경제가 안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또 그래야만 또 우리 도민의 또 삶이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한 분에 한 분을 더 위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원 방송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정 활동에 주목해 주신 점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남은 임기 동안 네.
단 한 명의 도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따뜻한 의정 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경기도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 의원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일자리가 가장 큰 복지라고 합니다.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다가 안전하게 가족우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선영아, 사랑해! 저희도 사랑해! 예. 오늘 박 교수님 그리고 두 의원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경기도민에게 꼭 필요한 조례를 살펴본 정책 다이얼로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이런 생활형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활 밀착형 조례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우리 생활이 더 편리하고 편안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 아나운서는 어땠어요? 저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고민하는 경기도 의원님들을 보면서 네. 경기도의 미래는 정말 밝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조례는요, 경기도민 여러분들을 위한 정책입니다. 혹시 궁금한 조례가 있으시다면 저희 BTV 수원방송 SNS 채널을 통해서 댓글 또 궁금한 점들을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세하게 또 친절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민이 활짝 웃는 그날까지 저희 정책 다이얼로그가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